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수요일의 프로 휴먼 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2차 전지의 바닥 신호, 어떤 섹터부터 움직일까? 실리콘, 음극재. 네, 전극 장비도 움직였고 또 뭐 리튬 관련해서 뭐 광무라든지 중앙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좀 먼저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초기에 2차 전지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 초기에 움직일 주목할 섹터 실리콘 음극재 꼽아주시는데요. 2차 전지 주가 바닥 올해 저점 나왔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5월 31일, 그러니까 5월 마지막 거래일 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사실 이제 신저가를 좀 기록했던 모습이 나왔고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바닥에 대한 신호를 좀 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펀디멘탈보다는 좀 센티멘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훼손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투심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좀 많이 악화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좀 데이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뭐 전기차의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지금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를 제외한 뭐 전기차의 어떤 성장 속도 같은 경우는 뭐 50% 이상의 좀 성장 속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전망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숫자와 관련된 제가 볼 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광물과 관련된 부분들,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구리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공급단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제가 볼 때는 판매량도 올라가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피해 증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재고 확충이라든지 특히 내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공장의 어떤 초도 물량도 좀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센티멘트에 대한 어느 정도 훼손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역으로 바닥에 대한 신호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차 캐즘 현상이 하반기에 극복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러한 극복에 대한 근거로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뭘 꼽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딱 한 가지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투시 마카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개선되는 부분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좀 뉴스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작년의 반도체 약간 초기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좀 바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일단 가장 좀 큰 악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지금 주가들이 조금씩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가 될까요?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뭐 보게 된다고 하면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잘 만드는 어떤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선이 좀 많이 옮겨가면서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 속도에 대한 부분들, 방향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정된다고 계속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특히 탄소 제로라든지 결국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들 그와 관련돼서 원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좀 노력이 계속 글로벌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결국은 차량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소연은 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의 성장이라는 큰 그림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 설명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 섹터 가운데서 음극재 시장의 성장 속도 체크를 해볼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좀 양극재가 상당히 좀 아웃퍼폼했다고 하면, 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최근에 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장의 좀 가시성을 봤을 때 음극재도 좀 같이 제가 볼 때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음극재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 리포트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과 관련된 규모가 좀 드라마티컬하게 좀 커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지금 168만 톤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35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작년으로부터 한 12년 정도 뒤라고 볼 수 있겠는데, 387만 톤, 지금 제가 볼 때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한 2.5배 정도가 좀 커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것 하나가 바로 이제 음극재 시장이 상당히 커가는 가운데서 메인 키플레이어가 누구냐? 좀 중국의 업체들이 좀 상당히 막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제가 볼 때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부터 9위까지가 거의 중국에 대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포션을 좀 잡아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장서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음극재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포스콘 실리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커가고 있고, 여기서 중국에 대한 포션을 얼마나 우리가 좀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본다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방향성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극재의 소재인 흑연 자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도 역시 중국 기업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이 공급망을 탈중국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굳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탈중국하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주가상에서 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좀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차량과 관련돼서 봤을 때는 뭐 타이칸 같은 좀 고급형 브랜드에만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어떤 잠재력은 있었습니다만 좀 Q에 대한 확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실리콘 음극재가 올해부터는 시장이 좀 넓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급형 모델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좀 탑재가 되는 좀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현대, 기아, 포드, 뭐 스텔란티스 같은 보급형 모델을 지금 이제 만드는 제가 만드는 브랜드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좀 쓰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수요 둔화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뭐 충전 속도에 대한 향상을 좀 높인다던가, 아무래도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음극재 시장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비중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시장 자체도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리콘 음극재 비중 자체가 2030년 기준으로 7%에서 7%까지 올라갈 것이고 2035년에는 1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203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정도까지 올라가는 시장의 좀 크기가 커지는, 그래서 음극재 시장과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좀 같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쪽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어떤 퀘스천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성장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눈에 보인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 브랜드뿐만 아니라 지금 보급형 브랜드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널리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 뭐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2차 전지 반등에서 상당히 좀 주역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가 기존의 음극재 대비해서 또 가격 매력을 점점 가져가게 된다면 당연히 보급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더 실리콘 음극재가 우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네. 이제 흑연보다 에너지 밀도가 좀 4배 이상 어떻게 보면 강하기 때문에 네. 주행 거리가 상당히 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충전 속도가 당연히 단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또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고급 브랜드에서 보급형까지도 어떻게 보면 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가격에 대한 어떤 하향 평준화, 결국 이제 P에 대한 다운을 좀 Q의 확장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흑연을 대체할 실리콘 음극재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장점도 있고 또 전기차는 무게가 중요한데 또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도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실리콘 음극재 앞으로 시장 크게 넓어질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종목 꼽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이사님. 네, 일단 오늘 사실은 2차전지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 특히 이제 에코프로 PM, 에코프로가 지금 3에서 5%씩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제가 볼 때는 좀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섹터 전체가 좀 움직이는데 하나의 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특히 뭐 전해액 같은 경우는 뭐 차세대 기술 혹은 시장의 확장 또 이제 정책 수혜주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엮이면서 최근에 좀 제가 볼 때는 급등을 좀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옥석거리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 세 종목을 딱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을 높여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대주전자 재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봉상의 전고점을 좀 트라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노신 소재, 제이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대주전자 재료와는 좀 다르게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를 좀 기준점으로 해서 나노신 소재, 제이오를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력의 차이는 이 세 기업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에 좀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좀 제가 볼 때는 생산하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대주전자 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금 나노신소재나 제이오 같은 경우는 CNT 도전재 쪽으로 약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리콘 음극재보다는 약간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이 세 종목 같은 경우가 좀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를 좀 필두로 해서 두 종목이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가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배터리의 생산 계획에 대해서 밝히면서 국내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 대주전자 재료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리콘 음극재 지금 주목할 배터리 내 섹터라고 강조를 하면서 관련주로 나노신소재 제이오까지 분석해 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